저희 저희 연구단은 자율지능 연구단이고요. 저는 이제 단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셜렘이고, 저희는 과제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임무계획, 그리고 자율 유도 제어, 그리고 고장 대응 및 건전성 진단,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인하대 충남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세부 과제는 이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잘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율지능 혀 시스템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항우연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예, 그 첫 번째 세부 과제인 이제 임무 계획은 이제 여러 종류의 무인 이동체를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임무를 결정하고 임무를 할당하고 이제 이런 그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두기 위해서 뭔가 이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무 계획에서는 어떤 점이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측면이냐면은 이제 여러 개의 그 임무나 아니면 무인노동체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고려하는 것이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 관련 기술을 좀 더 진보시키는데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이렇게 임무가 계획되고 나면은 실제 이제 무인 이동체가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율 유도 제어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기존에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던 어떤 다른 유도 제어 기술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가 돼야 될 사항들은 이런 환경의 불확실성 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막 동적인 환경에서 불확실하고 동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유도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무인이동체가 결국은 이것도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운용되는 환경이나 실제 예상한 대로 시스템이 동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고장들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거를 분리를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일련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셀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헬스 어웨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장 대응 및 건전성 진단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각각의 무인 이동체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면은 저희가 이런 그 임무 계획부터 고장 대응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본 사업에서 이제 기술 실증기에서 최종적으로는 검증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총합된 틀에서 요 세 가지 자율지능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4세부 과제에서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검증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가상 환경에서의 그 검증과 함께, 검증 플랫폼과 함께,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에도 일부 이제 간략화된 어떤 실제 시스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4세부 과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각각의 연구단의 그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대해서 자세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원격 감독하는 수준 정도의 그 무인이동체 자율 운용을 가능토록 하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 기술들이 각각이 이제 4가지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의 세부 과제는 어떤 측면이 가장 원천성과 도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고민을 밑바탕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핵심 알고리즘 기술에 해당하는 3가지 과제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상환경과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를 4세부의 틀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기술 실증단, 이제 저희 세부 과제가 각각이 한 실증단이랑 붙으면은 일은 가장 편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필요한 실증단과 그에 연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 과제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1세부 과제인 이제 자율 임무 계획은 이제 좀 여러 대 다종의 무인 이동체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인 이동체를 다룰 때는 사실 임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많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수 다종의 무인 이동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임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임무에서는 먼저 그 복합적인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무인 이동체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무인 이동체는 어떤 뭐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탑재 장비나 아니면은 뭐 속도나 아니면은 운동하는 영역이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팀에 대한 어떤 그 표현과,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복합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식화할 건가 하는 것을 좀 체계화시키는 연구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임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브로드하고 애매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예를 들자면은 무인 이동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 이동체로 저기는 뭐 산불을 꺼라, 뭐 이런 정도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알고리즘이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쓰는 게 이제 그 임무 정식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에 필요한 어떤 이론과 함께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여러 대의 무인 이동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맞게 이제 임무를 잘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할당 기술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코어로 들어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많은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뭐 기계학습 AI는 뭐 거의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무계획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학습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문제를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된 시뮬레이션 검증 환경에서 검증할 것인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부분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세부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와 환경에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의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는 결국 무인 이동체,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떤 무인 이동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도 계속 바뀝니다. 사람의 상상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예를 들어 뭐 멀티콥터 타입의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익 타입의 무인기라든지 아니면 무인 수상정,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떤 복합적인 임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서 좀 특징을 갖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인이동체가 어떤 그 임무들이 결국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한다는 거는 어떤 굉장히 개별적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를 좀 통합된 틀에서 문제를 작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공통된 점들은 어떻게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공통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적인 임무부터 뭐 가장 동적인 임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예를 들어 뭐 산불에 대응한다든가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근데 뭐 고정된 어떤 정해진 영역을 무인 이동체가 날아다니면서 뭐 정적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정도의 문제는 가장 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적인 동적이냐 동적이냐의 잣대 등을 가지고 저희가 복합 임무를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임무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 임무 정식화 단계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무형의 전체 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어떤 해당 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 이동체가 있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임무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태스크는 어떻게 나눠지는 게 맞고, 각각의 태스크에서 필요한 어떤 소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워드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임무가 주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요런 리스트들이 나오는 과정까지가 저희가 임무 정식화 내지는 임무 자동 분석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무가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각각의 무인이동체에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눠주는 단계는 크게 보면은 뭐 크게 세 단계 정도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환경이 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나눠주고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를 계획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 실행을 해 나가면서 상황을 판단해서 그거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어떤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데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 대 다수의 무인 이동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에서 누가 혼자 모든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인 이동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 인식을 공유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임무 계획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무 계획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값들은 각각의 무인 이동체가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고, 뭐 그게 어떤 그 뭐 웨이포인트, 좀 넓은 어떤 형태의 웨이포인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스케줄의 형태로 나오게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근데 뭐 이제 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최적화나 이제 모델 기반의 어떤 방법론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습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연구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크게는 두 방향이고요. 하나는 지도학습 기반의 임무 할당, 그러니까 임무 할당 문제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은 최적화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답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얻어진 답을 이제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외우겠다는 게 지도학습 기반의 임무 할당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더 뭐 덜 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효과는 꽤 있을 것이라고 사실 기대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스케일러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푸는데 오래 걸리고, 그거를 가속화하는데 기계학습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학습 기반의 임무 할당을 보고 있습니다. 강화학습 기반의 임무 할당은 이제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그 강화학습의 형태를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를 하고 어떤 태스크를 하고 어떤 태스크를 하고 하는 문제를 어떤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로 보고, 그거를 뭐 MDP라든지 아니면 세마이 MDP라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 정식화로 써서 강화학습 많이 나와 있는 이제 강화학습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기법들을 이 부분도 이 분야도 이제 많은 신속하게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 연구를 초기적인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결국 실제로 저희가 뭐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임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상 실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데,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그래픽은 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 실제 환경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피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가상 환경 뭐 게임 엔진과 같은 가상 환경에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심2 리얼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초기적인 좋은 결과들을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2 리얼을 어떻게 임무 레벨의 의사결정에도 잘 반영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부 과제는 이제 1세부 과제에서 현재까지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2세부 과제는 크게 보면은 이제 경로 계획에 대한 부분, 자율 경로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제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갈 길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뭐 제어 명령을 만드는 것이 될 텐데요. 그 자율적으로 경로 계획을 하는 게 이게 하나가 한 대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 분산형으로 어떻게 이 경우에도 불확실성을 고려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기법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기반해서 어떻게 분산 경로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연구와 함께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외란이 심할 때 그리고 어떤 그 난조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그 제어 명령을 생성할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반으로 외란을 검출하는 연구와 함께 저희가 그 외란이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형 제어 이론이라든지 이런 강인 제어 이론에서 어떤 시스템 외부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외부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제어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기가 뭐 예전에 어떤 그 뭐 모델 기반의 제어기가 아니라 학습 기반의 제어기일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가능토록 하는 연구 또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율유도 제어에서 내가 가는 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는 길에서 나를 막고 있는 애들을 이제 잘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을 뭐 저희가 또 주로 학습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율 경로 계획에서 이제 강학습 기반의 어떤 틀을 만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머리를 그냥 쓴다고 우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로스와 가제보 이거 좀 이따 이제 그 4세부 과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로스와 가제보가 연계된 어떤 그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그 자율 경로 계획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학습이 가능토록 하는 어떤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단계는 요 각각에 들어갈 어떤 그 알고리즘을 아주 고도화하는 연구는 지금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은 DDPG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Continuous Time Domain에서 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강화학습 기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조건과 외란 적응형 어떤 자율유도 제어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이제 결국 모든 것을 다 학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모델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뭐 풀리 데이터 드리븐으로 갔을 때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어떤 풀 데이터 드리븐 기법은 사실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모델 기반의 어떤 기법에서 여기서 조금 일부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서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주로 보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이 실제 풀 데이터 드리븐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 강인성이나 아니면 외란에 대처하는 특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연구를 저희가 이제 구조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란 같은 경우는 그 외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란을 찾아내고 검출하는 어떤 학습 기법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든지 뭐 소프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 기법, 그러니까 뭐 이게 외란인지 아닌지 이제 모를 때 뭐 적절히 이 정도 되는 인풋들은 외부의 인풋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자 같은 어떤 클러스터링 기법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 제어를 강인 제어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작은 어떤 언설턴티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어떤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뮤 어널리시스 이런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제어기가
통상적인 모델 기반의 선형 제어기가 아니라 제어기가 신경망으로 구성된 어떤 제어기일 때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들도 많이 이론의 기반을 만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본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선형성,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선형적인 어떤 제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의 퍼터베이션을 이제 만약에 고려했을 때 그 이퀄리브리엄의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퀄리브리엄 자체가 이동하는 부분을, 좀 이퀄리브리엄의 바이어스가 생기는 부분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 예제는 아직 뭐 드론이나 이런 데까지 가진 못했고, 이제 인버티드 펜듈럼 문제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정도의 연구를 해서 일부 논문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의 틀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이제 좀 더 스케일러블해진다면은 결국은 강화학습 기반의 제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 강화학습 제어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도 이제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감지 같은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충돌을 감지하고 좀 회피하는 부분까지 이제 강화학습으로 연결되는 연구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과 이런 것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결국 학습 기반 이 자율 유도 제어에서는 어쨌든 모델 기반의 풀리 모델 기반의 기법들은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확실성을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 저희가 연구의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2세부 과제와 4세부 과제가 함께, 이제 일부 부분은 4세부에서 이제 그 오는 부분을 함께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2세부에서 여기는 이제 제어기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세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조금 더 그 애드온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관된 어떤 그 검증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시나리오다, 산불 조난자를 대응하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검증용 시뮬레이션 환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부 과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과제는 고장 대응인지과 이제 건전성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크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스템이 고장은 날 건데, 그러면 고장이 나더라도 뭔가 보팅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조를 만들어 놓자, 다중화 구조를 만들어 놓자라는 게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 이제 고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뭐 감당할 수 있는 고장인지 감당 못하는 고장인지, 이런 일련의 결과를 따라서 결국은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임무 수행 가능성 판단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어떻게 저희 1세부 과제의 임무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도 저희가 그 과제 간 연계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고장이 날지 말지를 미리 좀 예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인 이동체를 어느 정도 동작을 시켰더니 좀 이런 그 심텀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로부터 우리는 이번 턴에는 얘를 운용하는 게 좋겠다 말겠다 정도의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건전성 단계에 대해서 고와 노고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런 표준화시키는 연구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를 이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FCC가 여러 대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두 개의 컴퓨터가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동기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중화된 구조에서 어떻게 시간을 동기화 시키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잣대에서 알고리즘 서로의 아웃풋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현재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이제 그 모델 기반의 방법과 이제 확장 칼만 피터 형태의 어떤 모델 기반의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의 고장이 모터의 그 효율이 몇 프로가 줄었을 때 거동이 어떻더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고장에 대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장에 대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나온 어떤 시그널은 어떤 고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칼만 필터 형태의 모델 기반의 기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오토인코더나 아니면 오토인코더 같은 어떤 그 생성 모델에서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고장은 이런 어떤 고장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총괄 사업단에 요청을 해서 그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드론을 실제로 이제 운용하시는 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어디가 고장이 많이 났냐.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그 모터와 프로펠러 부분의 고장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서의 고장들을 어떤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고장인지, 그리고 그 중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지를 뭐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장을 이제 찾아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장을 찾아내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장도 보면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큰 틀에서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아주 세부적인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고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로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이 났는데 진짜 이거는 뭐 바로 굉장히 이머전시한 이머전시 플랜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고장 허용 제어 로직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서 어쨌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대응할 것이지. 그리고 고장 허용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고장도 있고, 또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헥사콥터에서 뭐 모터가 하나 꺼졌다 그러면 반대쪽을 끄면 우선 호버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로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제어 로직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잠깐 동영상이 이제 나왔다가 만 건데요. 이거는 그 고장이 나면은 이게 어떤 고장인지 이제 알아내서 분리를 하고, 그럼으로써 고장이 분리된 이전과 이후에 그 고장이 분리된 이후에 어떤 고장 대응 제어를 한 경우에는 이제 자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흐트러진다라는 초기적인 결과를 저희가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부 과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저희가 보고 있는 한 3가지 틀 정도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단계에 맞는 어떤 기법적인 연구 결과들을 얻어가고 있고요. 저희 4세부 과제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1단계에서 저희의 기법들은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검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통합 시뮬레이터를 4세부 과제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1단계 내지는 초기 2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어떤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상뿐만 아니라 실제가 포함된 어떤 그 무인 이동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기술 실증단까지 가기 이전에 어떤 효과적인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체만 여러 대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화시켜서 관리할 것인가, 메시지들은 어떻게 교환을 하고 이런 것일까 하는 부분이 함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4세부 과제에 조금
또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내용은 이런 그 자율지능 자율협업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지능 연구가 이제 확장 측면에서 그러니까 응용 측면에서 어떤 부분까지 응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연구도 저희가 지금 그 4대 부과제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지금 그 도커라고 하는 그 틀에서 그 통합 연구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가제보 기반의 시뮬레이터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60 복합 기술 실증단에서의 기체의 어떤 형태인 것 같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뭐 여기에 이제 기체 모델 정도, 그러니까 모든 동력학적인 모델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환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실제로 얻어진 데이터, 저희가 학습 기반의 기법, 예를 들어 3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웹 기반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자율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가 연계된 어떤 검증 플랫폼에서는 그 이게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임무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 뭐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 총괄사업단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쨌든 ROS2나 이런 PX4 같은 그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틀을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로레벨의 콜라이 컨트롤러는 PX4 형태의 어떤 로 구성이 되고, 그런데 미들웨어 단까지를 어떻게 포괄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듦으로써 여기에 이제 미션 레벨에서 임무 레벨에서 뭔가 소프트웨어 인베드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로 레벨에 대한 걱정 없이 여기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뭐 플랫 컨트롤러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를 함께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1, 2, 3세부에 대한 어떤 검증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레벨만 묶인 것이 아니라 로레벨과 미들웨어가 함께 묶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메시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준화되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4세부에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다수 인공지능 무이동체 임무에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저희가 뭐 이거는 그 담당하고 이제 항우연에서 개발하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대회 나가서 이제 상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객체를 탐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교통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차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 더 나아가서 자율지능 기술이 조금 더 그 확장성을 가지는데 필요한 어떤 임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 임무 현재까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 계획과 이제 실증기 연계 계획 뭐 섹션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요 이후 부분은 조금 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증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요 슬라이드들은 크게 보면은 저희는 어쨌든 1, 2, 3세부 모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저희의 딜리버러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부 과제에서 맨 처음에 만드는 임무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런 여러 임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거를 뭐 대기 오염에 대응하는 임무다. 그러면 대기 오염 뭐 감시도 해야 되고 오염원도 추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런 걸 하고 싶고 임무 지역은 얼마가 되고 이 가용한 자원은 몇 대가 됐다. 요거는 이제 운용자가 이제 넣는 입력이죠. 운용자가 넣는 입력이면은 요걸 바탕으로 임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어렵다. 이거 우리 절대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거 풀리는 문제고 그걸 풀 수 있는 기법들은 몇 가지가 있다. 요런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요거 각각의 방법론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어떤 정식화, 그러니까 각각의 뭐 최적화 문제라면은 뭐 각각에서 해당하는 어떤 리워드라든지 코스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태스크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동적 임무 할당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에 나온 그 임무 정식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인정지 자원의 대수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알고리즘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또 개발돼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무와 작업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는 저희는 무인이동체는 어쨌든 이동을 하는 애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어쨌든 웨이포인트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의 목록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의 리스트, 그러니까 스케줄과 웨이포인트를 아웃풋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이거가 결국은 이제 저희 이세부 과제에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세부 과제의 이제 유도 제어의 어떤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공지능 방법론에서는 지금 요거는 뭐 사실 좀 패러리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임무 작업 리스트와 문의동시 정보가 주어지면은 요 안에 있는 방법론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 기술이 워낙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요 부분은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의 문제를 여러 학습 기법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 이제 적절한지는 계속 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임무활동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단계에서 저희가 그 학습에 대해서 딜리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특징은 우선은 정적 임무 할당에 대해서 좀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가면은 좀 동적인 상황, 환경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정적인 임무 상황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게 1단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전체 시제품의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임무 자동 분석하고 동적 임무 할당하고 여기에 어떤 그 학습 기반의 그 정적 환경 임무 할당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는 환경은 저희 4세부에서 개발한 그 로스와 가제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검증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천성 평가는 저희가 말은 많이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뭘 적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려운 문제 잘 풀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부 과제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각각의 요소별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 경로 계획 소프트웨어는 결국 경로 계획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거기에 임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시나리오가 기반이 됐든 아니면 뭐 상황 인식 기반이 됐든 이제 이제 그 경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웨이포인트랑 사실 1세부에서 말하는 웨이포인트는 사실 단어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1세부 과제에서 만든 임무 단위에서의 웨이포인트는 그냥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태스크를 이동하는 그런데 필요한 큰 틀에서의 웨이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로 계획에서 나오는 요 웨이포인트는 굉장히 세밀한 어떤 웨이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란 대처 유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어떤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뭐 충돌 회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태 관련 정보, 우리가 그리고 외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이 됐든 아니면 강화학습 방식이 됐든 조금 더 이제 실제 이제 명령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 명령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경로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외란 대처 유도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순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 소프트웨어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 결과는 자율 경로 계획에서 사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은 충돌 회피 명령이 생기고, 이게 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러니까 예측적으로 충돌 회피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리액티브 하는 부분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제품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이제 2세부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부와는 조금 다르게 특징이
사실 제어기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세부에서 만드는 어떤 그 시뮬레이터 하나를 뭐 쓰는 부분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PX4와 로스에 기반으로 한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그 가상 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엔진들이 연계된 어떤 소프트웨어 그 시뮬레이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3세부 과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세부 과제는 지금 제 영상 그러니까 전체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고장을 탐지하고 검증하는 것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 판단을 가지고 이제 제 영상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이제 PX4에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중화된 어떤 PX4에 이제 PX4나 내지는 다른 이제 플라이 컴퓨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요 그림이 아까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세부 과제에서의 어떤 가제보 환경에서의 가상 시뮬레이터도 있고 저희가 어떤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장비도 좀 구축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거냐면은 이 헥사콥터를 자세에 대해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잴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고요. 이제 요거랑 그리고 모션 캡처랑 함께 해서 가지고 결국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잘 계측을 하고 이제 하는 기반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좀 특별한 시스템을 갖춘 이유는 그러니까 고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고장이 나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장의 시그널은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뭐 기체가 손상되거나 그러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고장 검증이나 고장 대응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고장 대응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큰 난점은 사실 고장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은 고장을 안 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의 데이터, 가상의 고장이 났을 때의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제가 슬라이드 순서를 좀 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션 캡처랑 그리고 이런 그 밸런스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검증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원천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바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4세부 과제에서는 좀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그 PX4 RS2 기반 그러니까 가제보 환경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PX4와 그러니까 로랩에서는 PX4가 돌아가고 이제 미들웨어에서 ROS2가 돌아가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게 무인 기에는 드론에는 좀 돼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 뭐 지상 로봇이나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도 점점 더 인베드를 해서 이제 육해공이 전부 가능한 어떤 전체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가제보 기반의 시뮬레이터의 전체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로레벨 제어기에 PX4 제어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임무 레벨을 얘기할 수 있는 미들웨어에 대한 단에는 로스2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저희가 이제 DDS라고 하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방식의 어떤 그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성에 대한 판단은 뭐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저희가 뭐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체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증기랑 연계되는 계획에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저희가 계획서 제안서 발표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검증이라고 하는 게 1, 2, 3세부에서 개발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4세부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이게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이제 그 기술 실증 사업단에 이제 그 접목이 돼서 검증이 되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각의 사실 세부 기술들을 보면은 1세부 과제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여러 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요거는 저희는 이제 거의 하나의 스트림, 그러니까 학습이냐 아니냐 정도의 좀 구분만 있다면은 사실 2세부 과제는 하는 게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 경로 계획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제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충돌 회피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개별적인 어떤 기술들이
또 인베드가 돼서 이제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세부 과제도 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고장 대응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 실증단에서 어떤 요소들이 검증이 될 건가는 잘 리스트업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4세부 과제에서 검증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어쨌든 하나의 어떤 공통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서 1, 2, 3세부가 한꺼번에 연계돼서 검증할 수 있는 하나는 적어도 한 시나리오 정도는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뭐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뭐 1세부 과제에 어떤 인목의 기술이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4세부에 그런 것들이 또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2차년도 이제 초중반까지는 각각의 알고리즘 개발 세부 과제에서 이제 초기적인 결과를 얻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4세부 과제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단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서 구체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실증기는 저희는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1세부 과제는 자율협력단이랑 잘 묶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좀 특징이 저희 그 1세부 과제는 임무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만 임무 계획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임무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육해공에 있는 모든 플랫폼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보드에 얼마나 실을 거고 지상국에 얼마나 실을 거고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부분이 자율협력단과 어쨌든 그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유도 소프트웨어는 초기에는 뭐 해양복합이랑 묶일 것 같았는데 현재는 사실 저희 팀의 어떤 강점을 살려가지고 자율협력단 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멀티콥터와 UGB, USB 요것도 사실 좀 많아가지고 요게 어떤 기술 요소를 어디다 반영할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2세부에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 요소를 이 모든 플랫폼에 반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짝을 맺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세부 과제는 지금은 이제 60복합으로 초기에 생각이 됐었는데 60복합 중에서 UAB 파트 그리고 이제 그 해양복합에서 PCAUB 파트에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슬라이드가 뒤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세부 과제는 어쨌든 자율협력형 무인의식 기술 실증기와 붓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기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보드에 얼만큼 지상국에 얼만큼 그리고 언보드라고 하면은 별도의 컴퓨터로 올라갈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직접 건드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 과제 검증은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가상환경 1단계에는 어쨌든 저희가 가상환경에서 잘 검증하는 게 1차적이고 저희는 이 중간 단계로 4세부 과제에서 개발할 그 자율 협업 시스템에서 검증을 좀 많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실증기에 저희가 탑재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부 과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쨌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2세부 과제도 기술 요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딱 4세부에서 개발하는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제 학습 기반의 기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야 되는 또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 병렬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세부에서 만드는 시뮬레이터의 진도와 잘 맞춰가지고 서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 실증단에 올라가기 이전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주로 데이터 드리븐의 기법을 가지고 지금 유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온보드에 실렸을 때 되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어서 될지 안 될지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그 필스나 힐스와 같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각 만약에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강화학습 기반의 자율 뭐 충돌 앱이나 아니면 자율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어떤 GPU에다 올렸을 때 이게 정말 충분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테스트를 저희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기술 시증단에 싣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60 복합 쪽이랑 그 실증단과는 이런 아이언버드 형태에서 아이언버드에 탑재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걸로 진행이 많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말씀드린 대로 PS4 ROS2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실제 이걸 뭐 진짜 날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는 이런 그 PX4 4세부에서 만든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기에 붙을 때는 지금 60 복합단에서 만드는 아이언번드에서 지상에서 이제 고장을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실 고장을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검증을 진행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재영상 제어라든가 이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검증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C AUB 같은 경우는 조금 그 60 복합의 무인기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그 연계성을 크게 갖기가 좀 얘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고장 허용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컴퓨터들을 그러니까 제어 컴퓨터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PC AUB에서 저희가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 부분은 어쨌든 AUB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그 기법들을 고장을 검출한다든가 하는 기법들을 검증하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가상 환경에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가상 환경과 중간쯤 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모션 캡처 환경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구동하면서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거기에 뭐 실증기에 붙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60 복합의 아이언버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어쨌든 뭐 열심히 하겠다 슬라이드가 여기 하나 있고요. 뭐 그 이제 시간적으로는 저희 뭐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건 4세부에서 나온 회사인데 4세부 과제에서는 결국 검증을 이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 2차 년도에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는 4세부에서 만든 것들이 1, 2, 3세부에 연결이 돼가지고 뭐 알고리즘의 개발에도 활용되고 검증에도 활용이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4세부에서는 자율지능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고도화를 이뤄서 저희가 뭐 5차년도 정도에는 이제 각각이 다시 또 조금 더 하드웨어가 좀 더 인베드된 어떤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기술 실증기와 최종적인 어떤 그 검증 시퀀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연구단 일정은 뭐 그냥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희 팀에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전혀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다른 연구단들은 다 세부과제 책임자들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는 발표 자료를 구성을 좀 과제별로 안 하고 전체 다 하는 바람에 제가 어쨌든 발표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세부 과제는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게 딱 완전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저희 거의 원팀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무복합 정식화는 저희 카이스트의 안재명 교수님께서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상황인식 공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그리고 할당은 제가 좀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그 자기 인무계획 알고리즘 개발에 김진환 교수님이 좀 리드를 하고 계시고 학습 기반은 이제 오현동 교수님이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많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정부가 적당히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부 과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를 틀을 이제 인하대 영어 책임자이신 최기영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외란을 분류하는 부분을 이제 카이스트의 이창훈 교수님, 그리고 외란 대처 유도 분류하고 유도 제어하는 거를 이제 이창훈 교수님. 근데 요게 하나는 인하대 유창현 교수님인 것 같은데 좀 잘못 적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그 장애물 인식하는 부분을 여기 이덕진 교수님 그 직장을 옮기셨는데 군산대가 아니라 전북대로 최근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덕진 교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딱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위탁과제로 그 리즈 대학의 김종래 교수님께서 이제 외란이 있을 때 그 학습 기반 기법의 어떤 강인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3세부 과제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시는 거는 이제 카이스트 방일춘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고장 허용 제어, 그러니까 재영상 제어는 서울대 김희단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충남대와 충북대에서 이제 고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예측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4대부 과제는 이제 그 항우열에서 주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자체를 개발하는 거를 이제 LIG 넥스원에서 위탁으로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체 연구 일정은 뭐 20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2021년 한 초중반쯤 되어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는 어쨌든 뭐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중요한 마일스톤은 어쨌든 1단계 시점에서 각각의 1, 2, 3세부 과제에서 개발한 기법이 4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시뮬레이터에서 잘 검증이 되는 게 우선 가장 1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기술 실증단과 잘 연계를 해서 어떤 요소들을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조만간 정리가 되면은 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고요.